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서울은 아주 맑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카타르 축구 소식은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입장은 이해됩니다. 그러면 황선홍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또 어떤 기분일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느 팀인가는 이기거나 져야 하는 것이 스포츠지만은 이건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면 아쉬울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아침 뉴스를 가볍게 살펴보고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는요, 축제 분위기라는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신문의 일면 전체에다가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 팀의 우승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제목도 가루다 무다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가다라고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도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 선수 한 명이요,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흰 유니폼을 입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불끈 검어진 주먹을 치켜들고 포효를 하고 있는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데요. 승자와 패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인 한국, 그러니까 우승이 상당히 당연시되는 한국을 탈락시킨 인도네시아는 2021년 유니버시아드 23 아시안컵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는 올림픽 출전권은 물론 글로벌 위상을 위하는 그런 글로벌 위상을 위한 챔피언십 타이틀도 여기서 노리고 있다는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가루다 팀의 이번 승리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루다 팀의 유니버시아드 23 대회 8강전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2024년 세계 올림픽의 희망을 갖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올림픽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68년이란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야망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하던 한국을 물리친 후에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루다 팀은 한국과의 승부차기에서요, 11대 10으로 한국을 꺾고 24년 파리 월드컵 예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 인도네시아가 내세웠던 준결승 목표는 지났고요. 이번에 단번에 파리로 가는 티켓을 달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역사를 여기서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는 오는 29일 월요일 8강전에서 사우디를 2대 0으로 이긴 우즈베키스탄을 이기게 되면은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4번의 경기를 다 이긴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못할 것도 없다는 그런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토픽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는요, 축구 뉴스 때문에 한 단계 밑으로 하단부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래도 정치권 뉴스 하나를 보고 지나가죠.
PDP 당과 PKS 당이 야당으로만 남을 것 같다는 예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여당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 그룹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두 당은요, 나스뎀 당과 PKB 당이 브라보 기브란 정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야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이스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 당은 야당으로 남을 것 같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대 여당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브라보 정부는 각 당에 대한 장관 자리 배분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리가 부족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장관 자리 배분에서 판당이나 고을가루당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기존에 합류했던 정당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선거 후 뒤늦게 그 킴이라고 하는 대연정 그룹에 합류한 나스뎀 당과 PKB 당 그리고 PKB 당이죠. 그리고 빼띠가 당에도 장관 자리를 어떻게든 배분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하던 일꾼들과 나중에 들어와서 일했던 일꾼의 품삯을 동일하게 쳐줬더니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있던 일꾼들이 불만을 하더라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야 애초 일하기 전에 주인이 약속한 임금을 각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그 퀄리시로 브라보에 합류를 했다 하더라도 애초 약속한 장관 자리는 그대로고요. 나중에 들어온 정당에 몇 석을 더 배분하던 그거는 어디까지나 브라보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끝으로 경제면에 실린 세금 납부는 줄고 지출은 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스템적이든 아니면 일시적이든 세금 미납된 것을 징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란 분석 기사가 나온 겁니다. 24년 1분기 정부 재정 실적을 보니까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이죠.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세수는 크게 줄었는데 선거와 사회적 지원 자금을 조기에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 정부는 원부자재 가격의 하락도 있고요. 광업과 제조업 그리고 무역업에서 세금 환급을 해달라고 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는 바람에 정부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구에 너무 지나치게 골몰하다 보니까 아주 꿀꿀한 아침이 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만 즐겁게 됐는데요. 즐거운 표정을 짓지 못하는 그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도 파리까지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